서유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작은 아들 서민준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5살배기 아들은 이른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웃으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유진은 부드러운 아들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밤새 쌓인 피로를 밀어냈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와 민준이 함께하는 이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성이었다. 독립건축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설계도와 씨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챙기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민준의 존재는 그 모든 고단함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매일 다짐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유진은 민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곧장 자신의 사무소인 유진 디자인으로 향했다. 사무소는 작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함께 일하는 2명의 젊은 직원, 박선영과 김민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들은 유진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대담한 공간 해석 능력에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큰 프로젝트 수주가 없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원들의 월급과 임대료를 생각하면 유진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날 오후 건축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그룹 JX그룹이 창사 5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의 중심에 세울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안을 국제 공모전으로 진행한다는 발표였다. 총 상금은 물론 당선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JX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사무실의 젊은 직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김민규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박선영 역시 눈을 반짝이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유진은 공모전 개요를 읽어 내려가다 한 이름 앞에서 숨을 멈췄다. 총괄 책임자 JX그룹 CEO 강지훈. 그 이름을 본 순간 6년 전의 그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렸던 24살의 서유진. 당시 그녀는 작은 설계사무소의 신입사원이었고 JX그룹이 주최한 화려한 호텔 파티에 상사를 따라 참석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위선적인 웃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낯설어하던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테라스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보다 더 깊고 고독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남자 강지훈.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JX그룹의 젊은 후계자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무슨 용기였을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괜찮으시냐는 상투적인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과 뜨거운 불꽃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지친 영혼과 그녀의 순수한 위로가 예기치 않게 공명했다. 술기운과 낯선 분위기에 취해 그들은 하룻밤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에게는 첫 경험이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운명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잔인했다. 옆자리에 남은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수표 한 장과 함께 깨끗하게 잊어 라는 차가운 메모만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존중과 교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밤은 한순간에 모욕적인 거래로 전락했다. 그녀는 수표를 찢어버리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 후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남자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 차갑고 오만한 세계에 자신의 아이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민주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유진은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이제 그는 JX그룹의 막강한 CEO가 되어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그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가 그녀의 삶을 다시 덮치려 하고 있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혹은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언제까지 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할까? 유진 디자인은 그녀의 꿈이자 직원들의 미래였고 민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그녀를 붙들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박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프로젝트 규모가 너무 커서 조금 압도됐나 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공모전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거대한 도박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를 다시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오직 건축가 서유진의 능력만으로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밤낮으로 고민이 이어졌다. 유진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강지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날렵한 콧날과 깊은 눈매가 그랬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을 굳혔다.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아닌 JX그룹의 CEO 강지훈을 상대로 한 건축가 서유진의 정정당당한 승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자신은 하룻밤의 실수로 기억될지 몰라도 이제는 그의 거대한 제국에 당당히 자신의 건축물을 세울 실력 있는 건축가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다. 결심을 굳힌 유진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JX그룹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 우리 유진 디자인이 도전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대표의 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자신감과 열정을 보았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건물이 아닌 도시와 사람을 잇고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에 대한 철학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을 버텨온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공모전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거대 설계 사무소들과의 경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건축으로 풀어낼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서유진을 그곳에 묻고 새로운 서유진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인간의 증명 과정이었다. 그녀는 설계도 위에 선을 하나씩 그어 나갔다. 그 선들은 모여서 하나의 면을 이루고 면들은 모여 하나의 장엄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마치 그녀의 아팠던 과거와 힘겨웠던 현재가 모여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내듯이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JX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쟁쟁한 대형 설계사무소 대표들 사이에서 유진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유진과 그녀의 직원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지만 서로의 눈을 보며 조용히 용기를 북돋았다. 유진은 지난 한 달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설계 모형과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작품명은 숨쉬는 숲이었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드디어 유진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담담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심,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지훈, 6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깊어진 눈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아래로 단단한 긴장감이 흐르는 남자.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상처 입은 과거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증명해야 하는 건축가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기 시작했다. 제가 제안하는 숨 쉬는 숲은 단순히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장 깊이 숨 쉬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유진은 막힘없이 자신의 설계 철학을 펼쳐나갔다. 건물의 각 층마다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 채광과 황희 시스템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건물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점차 흥미와 감탄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는 기술적인 완벽함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발표 내내 서류만 들여다보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됐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 단 기시감을 느끼는 듯. 단 표정이었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는 이내 다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서유진 건축가, 당신의 디자인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JX그룹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그의 공격적인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의 짧은 침묵이 다른 어떤 평가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길고 긴 심사 시간이 이어졌다.
유진과 직원들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누구도 쉽게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JX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랜드마크 타워 설계 공모전 최종 당선작은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유진 디자인의 숨 쉬는 숲입니다. 그 발표가 끝나는 순간 유진의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기적.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프로젝트의 첫 공식 회의가 JX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열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거대한 테이블 한쪽에 자리 잡았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비서팀과 함께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으며 회의실 전체를 차갑게 장악했다. 그의 시선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차례로 훑다가 유진에게 멈췄다.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드디어 6년 만에 공식적인 재회였다. 강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그 눈에는 어떠한 반가움이나 놀라움, 심지어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JX그룹 대표 강지훈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서유진 건축가. 당신의 디자인은 상당히 파격적이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고 악수를 청하는 손은 차가웠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서유진입니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회의는 강지훈의 주도해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유진의 설계안을 마치 해부하듯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이 부분의 구조적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 자재는 국내 수급이 어려울 텐데 대안은 있습니까? 그의 질문들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한계를 떠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오고 갔다. 다른 임원들은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립을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 내내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비밀을 지키는 데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에게는 인생을 뒤바꾼 상처이자 운명이었던 그 밤이 그에게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무의미한 하룻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제 그에게 서유진은 과거의 여자가 아니라 그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유능한 파트너 건축가일 뿐이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내리라 다짐했다. 강지훈 역시 복잡한 심경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젊은 건축가의 당돌함과 천재성에 솔직히 감탄하고 있었다. 자신의 날 선 공격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어떤 기시감이 들었다. 낯설지 않은 눈빛,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었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합격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족했다. 2시간이 넘는 회의가 끝났다. 유진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왔다. JX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빙벽. 그와 부딪히고 싸워가며 자신의 건축물을 완성해야만 한다. 그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 놓인 차가운 벽처럼.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유진과 강지훈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JX그룹 내에 마련된 프로젝트 총괄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일상이 되었다. 강지훈은 결과 중심적이고 속도를 중시하는 냉혹한 경영자였다. 그는 매일같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1mm의 오차나 1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반면 서유진은 창의적인 과정을 존중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믿는 예술가적 기질의 건축가였다. 그녀는 건물의 미학적 가치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세오 건축가, 이 디자인은 시공기간을 최소 3주는 더 지연시킬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세요. 회의실에서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유진이 제안한 중앙 아트리움의 곡선형 유리 천장을 문제 삼았다. 대표님, 이 곡선은 숨 쉬는 숲 위의 핵심적인 디자인 언어입니다. 건물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죠. 직선으로 타협하는 순간 이 건물의 영혼은 사라집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JX그룹의 베테랑 임원들은 오만한 CEO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는 젊은 여성 건축가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날 선대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거듭될수록 강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서유진의 고집을 풋내기, 건축가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녀가 제시하는 논리와 대안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허를 찌를 만큼 날카로웠다. 한 번은 에시의 최고 기술팀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타워의 풍압 문제를 그녀가 역발상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해내는 것을 보고 그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이상을 좇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과 강한 실천력을 가진 진짜 전문가였다. 그는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의에서 가장 먼저 서유진의 의견을 묻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서 건축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런 변화에 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얼음 황제라 불리는 남자가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의 미묘한 존중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그와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운명의 장난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주말이었지만 중요한 마감을 앞두고 유진은 사무실에 나와야만 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 이모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JX그룹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거대한 빌딩 숲에 처음 와본 민준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진은 아들에게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급한 업무에 몰두했다. 잠시 후
목이 마르다는 아들을 위해 물을 가지러 탕비실에 다녀온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민준이 자리에 없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들을 찾아 헤맸다. 민준아, 서민준. 텅 빈 주말 사무실에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갖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 건축가님, 혹시 남자아이를 찾으세요? 조금 전에 로비에서 본 것 같은데. 유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1층 로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도시 모형 앞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 강지훈과 함께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는 워커홀릭이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로비에 내려왔다가 혼자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길을 잃었나 싶어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아이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는 이 큰 집 주인이에요? 아이의 당돌한 질문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갔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은 듯한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래, 아저씨가 이 집 주인 맞단다. 이름이 뭐니? 서민준이에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과 나란히 서 있는 강지훈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유진과 민준 사이를 의아한 듯 오갔다. 서 건축가, 이 아이가 아들입니까? 그의 질문에 유진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다급하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네, 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폐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이 집 주인이래요. 엄청 멋있어요. 민준의 해맑은 말에 유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강지훈은 떠나려는 두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어져가는 유진의 뒷모습과 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총총 걸음으로 따라가는 민준의 모습을 착잡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서유진에게 아들이 있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문득 아이의 나이가 궁금해졌다. 5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 나이는 기묘하게도 그가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던 6년 전의 어느 시점과 아슬아슬하게 겹쳐졌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꾸만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닮은 듯한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 유진이 보여주었던 극도의 공포와 불안.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더 절박하고 필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서유진 건축가에 대해 알아봐. 결혼 여부, 가족관계,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만. 처음이었다. 그가 누군가의 사생활에 이토록 깊은 호기심을 가져본 것은 서유진이라는 여자 주위에 드리워진 미스터리가 그의 승부욕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서유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할 무렵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JX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양건설의 최 회장은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를 놓친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윤 상무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강지훈, 그 건방진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내.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서 JX그룹의 명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최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놓고 버리는 추악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타워의 기초공사에 사용될 특수강철 자재가 품질 검사에서 무더기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유진이 자신의 사무소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신뢰 있는 업체에서 납품한 자재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JX그룹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프로젝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JX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설계사무소에 프로젝트를 맡긴 강지훈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자재업체를 추천한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스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임원이 노골적으로 유진을 겨냥했다. 강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회의를 지켜보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성적으로는 임원들의 주장이 타당하게 들렸다. 모든 정황이 서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자신과 맞서던 그녀의 눈빛, 아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미소. 그런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걸고 이런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결국 강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거대한 CEO의 책상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 관계만을 나열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 건축가, 나는 당신의 전문성을 믿고 정원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당신이 추천한 업체에서 불량 자재가 나왔고 회사는 수십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실망감과 냉혹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취조실에 앉아있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유진은 그의 비난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도 억울한데 가장 믿음을 주어야 할 파트너에게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대표님,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간 함께 일해온 업체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제게 진실을 밝힐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강지훈은 이미 이사회의 압박과 눈앞의 손실로 인해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시간, JX그룹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보다는 눈앞의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싸늘하게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유진 디자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JX그룹의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현장 접근 또한 제한될 겁니다. 그 말은 유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신뢰와 존중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밤사이 건설 현장의 설계도 보관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지만
유진이 작업하던 일부 설계도와 중요한 서류들이 불에 타버렸다.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알려졌고 랜드마크 타워, 설계 결함 은폐 위한 방화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유진은 무능한 건축가를 넘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방화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로 대중에게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서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JX그룹의 직원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녀의 사무소 직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연일 그녀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다. 누군가 그녀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자신의 결백, 직원들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차가운 투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 스스로 진실을 증명해내면 된다. 이 비열한 음모의 배후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 말 것이다. 유진의 눈빛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방역을 준비하는 전사가 될 시간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유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이성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직원들은 동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는 유일한 팀원들, 박선영과 김민규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지금이야말로 적의 감시망을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들은 JX그룹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유진은 가장 먼저 불량자재 사건부터 파고들었다. 모두가 납품업체만을 의심할 때 그녀는 시선을 돌려 유통 과정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건축가 특유의 꼼꼼함으로 항구에서부터 건설 현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물류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며칠 밤낮으로 수백 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분석하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가 늦은 밤 외진 창고에서 JX그룹으로 향하던 강철 자재 트럭과 접선하는 장면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듯한 움직임이 분명했다.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프로젝트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채 지지부진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서유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녀가 해고된 후 예상과는 달리 어떤 저항이나 변명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전달받은 서유진의 뒷조사 결과를 다시 떠올렸다. 미혼모,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 그런 그녀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스파이 짓을 할 배짱이 있었을까? 그는 자꾸만 아들 민준의 얼굴과 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슬픈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유진의 방역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화재 사건 현장의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허점을 발견했다.
전기합선에 의한 발화 추정.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그곳의 전기 시스템이 최신 방화 설비로 보강되어 있어 그런 식의 합선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방화였다. 그녀는 남몰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날 밤 JX그룹의 박 부장이 퇴근하지 않고 현장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박 부장. 그는 JX그룹 내에서 프로젝트를 가장 반대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유진은 불량 자재를 실어 날랐던 의문의 화물차 소유주를 추적했고 그 회사가 박 부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부장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간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돈의 출처는 태양건설 윤 상무의 차명 계좌였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태양건설의 최 회장이 지시하고 JX 내부의 배신자 박 부장이 실행한 거대한 음모였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유진은 JX그룹의 이사회가 아닌 강지훈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집무실. 이전에 그녀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유진은 이전처럼 위축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CCTV 영상,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의 증거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모가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내놓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서 냉정함이 사라지고 경악과 충격의 빛이 역력해졌다. 그는 거대한 음모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더 나아가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한 무고한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다. 지독한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여전히 당당한 눈빛을 잃지 않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뛰어난 건축가를 넘어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나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 거만하고 차갑던 남자가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 건축가, 내가 틀렸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그녀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집무실 안에는 무겁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친 골칫거리가 아닌 이 전쟁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유일한 동반자로 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진은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즉시 서유진의 모든 권한을 복귀시켰고 JX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단단한 동맹이 되었다.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사무실에 남아 함께 대책을 세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박 부장을 이용해 최 회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의 자금주를 압박할 방역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나갔다. 함께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강지훈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서유진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일에 몰두할 때의 놀라운 집중력, 지쳐있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소소한 농담과 웃음까지. 그는 자신이 딱딱한 설계도와 날카로운 논리 뒤에 가려진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심한 척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놓거나 끼니를 거르는 그녀를 위해 샌드위치를 챙겨주는 등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유진 역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그의 변화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내부 스파이였던 박 부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태양건설의 최 회장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역으로 당할 것이 뻔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더욱더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강지훈의 약점을 찾아내 그놈이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찔러야 해. 그의 지시에 윤 상무는 서유진의 뒷조사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유진이 미혼모이며 그녀의 아들 서민준이 5살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6년 전 강지훈의 동선을 역추적한 그들은 경악할 만한 가설에 도달했다. 그 무렵 강지훈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는 유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쏟아지는 모습, 무언가에 깊이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그 모습이 낯선 호텔방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한 여자의 얼굴과 겹쳐졌다. 열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흔들리던 그 눈동자. 기억은 파편처럼 짧고 흐릿했지만 그 느낌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 얼굴이 서유진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것일까? 최 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던져졌다. 그는 파파라치를 고용해 민준의 사진을 찍게 했고 마침내 강지훈과 꼭 닮은 아이의 얼굴을 손에 넣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익명으로 강지훈의 사무실에 보냈다. 사진과 함께 담긴 짧은 메모. 부전자전 JX그룹의 미래가 기대되는군요. 평화로운 오후 서류 봉투를 열어본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맑게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놀랍도록 빼닮은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아기의 찬 메모. 그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돌던 모든 의심과 기시감, 그리고 파편적인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이성을 잃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 끝에서 다른 팀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유진을 발견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가장 가까운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 아이, 대체 누구야? 서유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똑바로 말해. 서민준, 내 아들 맞아?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사진을 본 순간 유진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수도 없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파티의 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던 짧은 교감, 그리고 하룻밤의 실수.
차갑게 식어있던 다음 날 아침과 모욕감만 남긴 수표 한 장.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집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을 희미하게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 그날의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선명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6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철옹성 같던 그의 이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서유진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홀로 키워온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세계에 내 아이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룻밤 상대를 돈으로 취급하는 차갑고 오만한 세계로부터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대표님의 숨겨둔 아들에 대한 기사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회사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다. 언론을 이용해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이 위기의 순간 강지훈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갑고 단단해졌다. 후회와 자책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내 옆에 있어요. 어디에도 가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강지훈은 즉시 JX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데니얼스티나 변명을 예상했지만 그의 결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부딪힌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었다. 재벌 총수로서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JX그룹의 CEO이기 이전에 서유진의 남자이자 서민준의 아버지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이 준비되는 동안 그는 개인적으로 유진과 민준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두 사람을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처음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된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는 민준을 보며 강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서툴게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다. 아빠라는 말도 자신의 존재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난 6년의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다. 동시에 그는 최 회장을 향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유진이 모아온 증거자료에 JX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의 힘을 더해 산업 스파이,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 최 회장과 태양건설을 고소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JX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태양건설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며 최 회장의 자금줄을 정면으로 겨눴다. 이것은
강지훈이 가장 잘하는 방식의 싸움이었다. 무자비하고 냉혹한 기업 사냥꾼. 하지만 이번에 그의 싸움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운명의 기자회견 날이 밝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회견장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유진은 별도의 방에서 스크린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보며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다. 저는 오늘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늦게 알게 된 아들과 아이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의 진심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판을 뒤집었다. 그는 최 회장이 보낸 사진을 공개하며 이 모든 언론 플레이가 태양건설의 비열한 음모임을 폭로했다. 유진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의 여론은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재벌 총수의 추악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비열한 경쟁사의 음모에 맞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대중은 최 회장의 악랄함에 분노했고 강지훈에게는 동정과 응원을 보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전쟁은 강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은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지난날의 오만한 과오뿐 아니라 6년 전 그 밤의 일까지 그녀가 홀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당신을 처음에는 그저 재능 있는 건축가라고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존경을 넘어 사랑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소.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유진은 마침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보고도 그의 곁을 지키고 그를 믿어주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은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태양건설 최 회장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반면 JX그룹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강지훈은 냉혹한 경영자에서 가족을 지키는 인간적인 리더로 대중에게 새롭게 각인되었다. 떠들썩했던 기업 전쟁의 소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그들에게는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주어졌다. 강지훈의 삶은 이제 JX그룹의 미래가 아닌 서유진과 서민준이라는 새로운 우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준이를 자신의 아들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등록했다. 서류상의 이름이 서민준에서 강민준으로 바뀌는 것은 간단했지만 지난 6년간의 부재를 메우고 진짜 아빠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일에만 몰두해온 남자였다.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서워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값비싼 로봇과 장난감들을 산더미처럼 사주었지만 민준이는 거대한 로봇보다 엄마와 함께 그리는 스케치북 속의 작은 자동차를 더 소중히 여겼다. 좌절감을 느끼는 지훈에게 유진은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 진심 어린 눈맞춤이에요. 그날 이후 강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주말에 회사가 아닌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레고 블록만 만지작거리던 그는 어느새 아들과 함께 웃고 뒹굴며 온몸으로 놀아주는 법을 터득해갔다.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입가에 잔뜩 묻히기도 했다. JX그룹의 냉철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서툴고 다정한 아빠만 남아있었다.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지난 6년간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더없이 커졌고 그 웃음은 그녀와 지훈의 마음속 상처까지 부드럽게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 역시 천천히 깊어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미안함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거창한 이벤트 대신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지친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랜드마크 타워가 완공되었다. 유진의 설계한 숨쉬는 숲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자 세계적인 건축의 걸작으로 태어났다. 화려한 조명 아래 열리는 그랜드 오프닝 파티 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타워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의 주인공인 강지훈과 서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시끄러운 파티장을 벗어나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유진이 설계한 하늘 정원에 조용히 올라와 있었다. 세 사람은 난간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빠, 저기 반짝이는 게 다 별이에요. 어느새 훌쩍 자란 민준이 아빠의 손을 잡고 물었다. 강지훈은 아들을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태워주었다. 아니, 저건 별이 아니라 우리 민준이처럼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들의 집이란다. 그는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으며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겪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 타워처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유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청혼했다. 화려한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건축 철학처럼 단순하고 진솔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나와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서유진 씨.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들이 함께 지은 이 위대한 건축물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사랑의 증거이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의 약속이었다. 발 아래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반짝이고 있었다.